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17학번 정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모델링 기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대표적인 3D CAD 프로그램 툴 중 하나로 사용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렌더링이나 응력 해석 또는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2D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 후 모델링과 수입 피처, 어셈블리 예제를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를 2D CAD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떻게 오토캐드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세팅입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설치를 하고 시작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세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수치의 단위를 무엇으로 할지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밀리미터, 그램, 세크로 설정을 하고 이제 단위를 결정한 후에는 모델 뷰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우스에서 가운데 휠 부분을 누른 후 드래그를 하면 뷰를 3D로 회전을 시킬 수 있고 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컨트롤을 누르고 1번부터 7번까지 숫자를 눌러보면 모델 뷰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 평면 이동은 정면이나 우측면, 후면 이런 것을 결정한 후에 다른 모델의 큰 모델 부분에서 작은 부분으로 확대를 하고 싶을 때 이동할 때 사용되는 기능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휠을 드래그하면 모델 뷰를 고정시킨 채로 위치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에 가서 새 문서를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트는 단일 설계를 할 때 사용하고 어셈블리는 2개 이상의 파트를 만든 후 조립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도면은 나중에 2D 도면으로 변환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파트를 들어간 후에 창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위는 이제 파일 관리 창으로 새 문서를 열거나 저장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는 모델링 툴로 이제 2D나 3D 모델링을 하는 그 기능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뷰 설정은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고 또 어떤 부분을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이 왼쪽에는 지금까지 설계할 때 썼던 그 기록 같은 게 모두 나와 있어서 수정할 때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델 선택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선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했다고 했을 때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를 하면 다음과 같이 그 드래그의 모든 부분이 선택되어야지만 그 옆에서 요소에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에브리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모델의 어느 부분이라도 이 드래그 영역에 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완벽 그 드래그 안에 모두 채울 수 없지만 선택해야 할 때가 있으면 방금 같은 에브리 방법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초적인 세팅에 대한 방법이었고 이제 다음으로는 2D 드로우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그 2D 드로우의 목적은 이제 보통 3D로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돌출시키고 회전 같은 걸 하기 전에 이제 밑바탕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D 드로우와 3D의 큰 차이는 바로 이제 평면에서 입체로 넘어가면서 점이
원점으로부터 어디만큼 위치하고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정의라는 게 이 2D에서 설계한 부분을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위치하고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명령어로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일 처음에 수치를 정하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스케치가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지능형 수치를 이용해서 수치를 부여를 하면 그 우측 하단에 보면 완전정의라고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정의를 해야 나중에 3D로 모델링을 할 때 그 에러 같은 게 안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완전정의로 모두 설계를 하시고 3D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전정의 하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치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완전정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완전정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모델링 설계한 것을 드래그로 모두 드래그한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마우스로 이제 좌우로 이제 움직여 보면, 만약에 원점에 대해 고정이 됐다면 안 움직일 텐데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확인을 하시고 수치를 부여해 주시면 되고, 또는 이제 컴퓨터 에러로 안 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프로그램을 껐다 켜서 다시 시작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제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 파트 새로운 문서를 연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케치에 스케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어떤 평면을 기반으로 그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평면, 정면, 윗면, 우측면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을 어떻게 그릴지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면으로 기반으로 그려야겠다고 결정을 한 후에 그리는 게 나중에 설계를 계속 해나갈 때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을 고르게 되면 이 툴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은 선이나 원, 사각형을 그리는 기능이고, 이 중간에는 이제 약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오프셋을 시키거나 변환을 시키고 요소를 잘라내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 오른쪽도 이제 대칭 복사나 선형, 원형 스케치 패턴을 통해서 이미 이 왼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 변형하거나 쉽게 설계하는 기능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이제 방금과 같이 이 원이나 직사각형을 여기 클릭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에서 그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드래그를 왼쪽이나 오른쪽, 위아래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 창이 뜨면서 바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직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위쪽으로 누르면 바로 지능형 치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D 드로우를 어떻게 하는지 대충 설명을 했고, 이제 첫 번째로 블록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이 솔리드웍스를 모델링 할 수 있을지 배워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2D를 간략하게 배운 것처럼 3D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3D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2D로 스케치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평면을 생성하거나 컷을 하거나 또는 보조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 부분을 눌러서 스케치를 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픽처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돌출을 시키거나 회전을 시켜서 새로운 그 평면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이제 이 컷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거나 어떤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약간 수정하는 부분으로 그 곡선이나 그 평면 그 모델링 한 게 너무 이제 뾰족하거나 그런 부분을 필렛을 통해서 부드러운 곡면을 제공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대칭이나 새로운 평면 같은 거나 나선형 곡선과 같은 특수 형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첫 번째 예제로 블록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제 좀 더 익숙해 보이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설계할 그 모양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흔히 아는 레고의 블록입니다. 이렇게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고 위에도 8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연히 이제 블록을 만들려면 직사각형을 그리고 이것을 위로 Z방향으로 돌출을 시켜서 직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방금과 같은 원통형을 추가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먼저 사각형 그리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새 파트에 들어간 다음에 스케치를 누르고 이 부분에 아까 있던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어떤 평면을 기반으로 할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직육면체를 먼저 만들 거기 때문에 윗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각형을 눌러서 또는 아까 배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사각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직사각형 유형인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직사각형을 정의할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첫 번째 있는 마주보는 두 점을 선택을 하면 이제 직사각형이 정의가 되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쓸 방법은 맨 가운데 있는 중점을 클릭을 하고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고 먼저 원점을 첫 번째로 클릭을 해서 이 직사각형의 중심이 원점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은 그냥 임의로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해서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정의를 해야 되죠. 지금 여기 아래 보면 불완전 정의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완전 정의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스케치 옆에 가면 지능형 치수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고 수치로 부여할 변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우리가 그 수치로 부여하기 전에 그냥 임의로 그려놓은 상태의 길이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 이제 166mm라고 뜨는데 이 166mm를 뜬 것을 숫자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면 지능형 치수를 누른 다음에 이 변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현재 수치가 뜨게 되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180으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180이 정해졌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세로 길이를 정하기 위해서 똑같이 지능형 치수로 간 다음에 83을 입력해주면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이 모두 완전 정의가 돼서 여기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Z방향으로 돌출시키면 직육면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돌출 방법은 먼저 피처에 가신 다음에 아직 스케치 종료 누르시지 마시고 피처 옆에 피처를 가시면 돌출 보스 베이스라는 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누르면 이 왼쪽 창에 뜨게 되고 이 우리가 방금 만든 직사각형을 이제 스케치 평면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블라인드 형태로 높이가 40mm가 되도록 돌출을 시킨다는 설정 창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입을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체크 부분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향이 마이너스 Z 방향을 하고 싶다면 이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유롭게 돌출되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케치 평면을 시작으로 했는데 다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여기를 클릭해보면 오프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프셋은 만약에 우리가 그린 이 직사각형으로부터 바로 돌출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10mm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진 면을 기준으로 돌출을 시키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이 시작 부분을 오프셋으로 바꿔주면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육면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워봤고 이제 레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블록이 여러 개의 블록으로 이제 조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따라서 조립이 되려면 그 뒷부분이 파여져야 그 다른 레고와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파는 기능이 어떻게 모델링 할 때 어떤 부분을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같이 피처에서 쉘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어떤 깊이를 가지고 어떤 면을 팔 것인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밑면을 누르고 7.5mm라는 파라미터를 기입하게 되면
약간 예를 들어서 두더지가 땅을 판다고 생각을 하면 쉬울 텐데, 두더지가 어떤 면을 정하고 나서 그 면을 이제 구멍을 손으로 이제 파면서 모두 이제 땅굴을 팔 텐데, 이 레고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아랫면을 선택을 하면 아랫면은 없어지고 나머지 5개의 면에 대해서 깊이를 우리가 정한 파라미터 7.5만큼 남도록 모두 파버리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병이나 여러 물체를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쉘을 통해서 아랫부분을 제거를 했고,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무늬들을 총 11개의 무늬를 이제 넣게 되면 블럭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이 아까 원통형으로 이제 여러 개가 돌출되고 위로 8개가 돌출되고 아래로는 3개가 돌출됐을 텐데, 이거를 모델링 하려면 먼저 스케치를 해야 합니다. 스케치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는 이제 기반으로 할 윗면, 우측면, 정면을 선택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피처 위에 스케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케치에 가신 다음에 스케치를 누르고 어떤 평면을 할지 다음과 같이 고르라고 하면, 이 윗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릴 것이기 때문에 윗면을 다음과 같이 가까이 가가면 주황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면 원점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윗면 위에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케치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하는 쉬운 방법은 먼저 시작할 때 직선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보조선을 체크를 해서 수평이나 수직 보조선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 솔리드웍스가 스냅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세로 이 높이가 있는 이 변의 중심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다음과 같이 주황색으로 점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세로선의 중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따라서 이 두 점을 한 번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수평 보조선이 그려지게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윗변에 가서 중심이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중점이 표시가 돼서 똑같이 두 점을 시작점과 끝점으로 하는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수평 수직 보조선을 그릴 수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좀 더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먼저 8개의 원을 그릴 건데, 원을 그리려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교차선 2개를 이용해서 좀 이따 그 정의를 해줄 건데, 따라서 먼저 보조선을 조금 더 그려보겠습니다. 보조선 그리는 방법은 방금과 같이 그냥 직선을 이용해서 2개를 쭉 그어주면 되는데, 좀 더 솔리드웍스에 있는 오프셋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그려보겠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방금 그린 이 수평 보조선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요소 오프셋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금 누른 선을 기준으로 양쪽 방향을 선택을 하면 위아래 방향으로 이 파라미터만큼 떨어진 상태로 복사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 체크를 다 해제한 다음에 양쪽 방향 체크하고 파라미터 22mm 설정을 하고, 이 아래에 있는 오프셋 지오메트리는 약간 선을 보조선 모양으로 바꿔주겠다는 그런 기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초록색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보조선이 2개가 쉽게 그려집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방금 치수를 부여를 했는데 왜 완전 정의가 아니고 여전히 불완전 정의인지는 불완전 정의인지 약간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는 이 직사각형을 그릴 때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직접 키보드에 대입을 입력을 해 주었는데, 방금 같은 오프셋 방법은 우리가 명령어로 수치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지능형 치수에 들어가서 다시 수치를 직접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로 수치를 부여한 후에도 다시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그 입력을 해줘야 완전 정의로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까다롭지만 방금과 같이 다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여기 있는 두 점을 클릭을 하면 아마 우리가 명령어로 이미 2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22라고 뜰 것입니다. 똑같이 22로 뜨도록 이제 두 점을 클릭을 해서 진행형 치수로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완전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수직 보조선을 누른 다음에 요소 오프셋을 누르고 파라미터를 22, 44, 66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주시고 또 진행형 치수로 부여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완전 정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양쪽 방향을 체크를 하면 이게 이 오른쪽 부분에도 똑같이 복사가 될 텐데 제가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양쪽 방향 체크하시지 마시고 왼쪽에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면 요소 대칭 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에 간 다음에 여기에 요소 대칭 복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다음과 같이 대칭 복사 항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3개를 이 오른쪽에 복사시킬 것이기 때문에 3개를 눌러주시고 대칭 기준은 이 가운데 있는 수직 기준축을 수직 보좌선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로 이제 오른쪽에 3개가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두 보조선이 모두 그려졌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 그리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정의하는 방법은 당연히 원의 중심을 정하고 반지름을 얼마로 할 건지 이 2가지만 정하면 원이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 점 위에 원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주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까 말한 스냅 기능으로 이렇게 주황색 점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점을 클릭을 하고 반지름은 대충 크기로 가늠해서 적당하게 그려주신 다음에 똑같이 진행형 치수에 들어가셔서 수치를 36이 되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지름이 36인 원이 그려지고 이제 이 원을 이렇게 이 나머지 두 점에 대해서도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냥 수치를 부여하지 않고 이 2개의 원을 이 점과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치를 부여하기 전이니까 불완전 정의일 텐데 이것을 수치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이 2개 원을 그린 다음에 새 원을 선택을 하면 이 속성이 뜨고 여기 아래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구속 조건을 이용을 하면 매우 쉽게 또는 간편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동등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 세 원이 동일한 원으로 설정이 돼서 우리가 이 두 원은 수치로 부여하지 않았지만 아까 미리 36으로 부여해 놓은 수치 덕분에 우리가 따로 수치로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자동으로 완전 정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수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세 원을 선택을 하고 아까 구속 조건에서 동등을 눌러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동으로 이 세 원의 지름이 다 36이 돼서 완전 정의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블록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원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키우고 싶다 라는 결정을 했다면 수정할 때 이 36만 한 40으로 바꿔줘도 이 두 원이 자동으로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다시 기입을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하실 때 방금 우리가 본 구속 조건 여기 보통 선택한 거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그런 구속 조건이 뜨게 돼서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시간을 줄여서 빨리빨리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개 원 만들어졌고 이제 8개 원만 더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 원을 이 교차점 위에 그릴 거예요. 4개, 아래 4개. 근데 이 두 선의 교차점이
잘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 바깥쪽에 원을 그냥 자유롭게 하나를 그려주시고, 지름은 20으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선택하고 이 수평 보조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용했던 구속 조건에서 일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원이 아까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직선 위가 되도록 움직여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수직 보조선과 이 원의 중심을 체크해주고 일치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두 선의 교차점 위에 원의 중심이 위치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8개를 복사해야 되는데, 복사하는 방법은 여기 선형 스케치 패턴에 들어가면 X축으로 몇 개, Y축으로 몇 개, 얼마나 간격으로 이런 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 4개 하고 이 간격이 44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44로 지정을 해주고, Y축으로는 2개 하고 간격 44 지정해주면 이렇게 바로 8개가 배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명령어로 수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 완전 정의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방금 이거 보이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아직 불완전 정의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위치를 조금 움직여주면 이게 딱 맞아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또 아까 수치를 지능형 치수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거고, 저희는 이제 대칭 복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까 하나 그려놓은 원을 누른 다음에 아까 스케치 요소 대칭 복사 누른 다음에 이 기준을 이 수평 보조선을 체크해주고 대칭 할 거를 이걸 눌러주면 아래로 하나가 복사가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주면 이제 4개가 됩니다. 복사가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또 복사를 해주면 8개의 원이 스케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스케치가 이제 수고하셨고, 이제 이 스케치한 것을 이제 돌출시키고 조금 이제 필렛을 넣어서 가다듬어서 블록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케치가 다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도중에 뭘 잘못했다 하면 스케치를 고치고 싶으실 텐데, 그러면 왼쪽에 아까 기록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우리가 그 스케치한 것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뜰 텐데, 가장 왼쪽에 상단에 있는 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따라서 이걸 눌러주면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고, 지금부터 이제 돌출을 시켜봐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피처에 가셔서 돌출 보스 베이스를 누르게 되고, 여기에 이제 얇은 피처를 사용할 건데, 얇은 피처라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가운데가 빈 얇은 원기둥을 돌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가운데가 빈 원기둥을 돌출을 시키려면 원 2개를 그려서 바깥쪽 원주와 안쪽 원주를 스케치한 다음에 그 사이 영역을 돌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솔리드웍스가 얇은 피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원 하나를 그렸었는데 이 원을 그 XY 평면으로 두께가 얼마만큼 되도록 복사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체크를 하시고 2라고 하면 이 원, 우리가 방금 그린 원으로부터 두께가 2가 되도록 다른 원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우리가 여기 위에 방향에서 Z축으로 25만큼 하게 되면 높이는 25, 두께는 2인 원기둥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아까 3개 그린 원 있잖아요. 이 원 3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 선택 프로파일에서 얇은 피처 체크하고 두께는 2mm, 방향은 25mm로 Z쪽으로 돌출을 시키면 다음과 같이 예쁘게 또 간편하게 원기둥 3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8개 원을 윗부분을 돌출을 시키면 이제 레고가 다 완성이 되겠죠. 이 8개 돌출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방금 얇은 돌출을 하면서 이제 스케치 영역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스케치 부분을 다시 그 돌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스케치를 누르고 나서 돌출 보스 베이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돌출할지 고르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스케치 툴을 이 11개 원을 모두 스케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8개의 원만 돌출시키면 되니까 이 스케치 방법 그걸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워버리고 우리가 8개 원을 일일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8개가 체크가 되고 이것을 Z축 방향으로 16mm만큼 돌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8개의 원기둥이 형성이 되고 이제 블럭이 대충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쪽 다 모든 모서리가 약간 뾰족뾰족하니까 이걸 부드러운 곡면으로 바꿔주는 필렛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피처에서 필렛을 누르면 어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직류면체 모서리가 12개니까 12개 선택을 해주고 이 반경을 3mm가 돼주게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깎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 8개의 원통형을 좀 더 부드럽게 깎아주기 위해서 이 8개 원통형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고 필렛에서 반지름이 1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 원들도 아까 뾰족했던 그런 모서리가 이제 부드럽게 바뀌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블록을 이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제로 블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워봤는데, 어떻게 스케치할 수 있는지, 이게 아마 그냥 기초적으로 모델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약간 이렇구나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먼저 파트를 열어서 2D 드로우로 완전 정의로 스케치를 종료하신 다음에 모두 하시고, 이거를 이제 3D에서 돌출을 시키거나, 우리가 돌출만 배우는데 좀 이따 이제 회전도 배울 텐데 회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 3D로 면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3D 모델링을 끝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게 블록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뽑아 보시면 이제 여러 개 뽑아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설계하신 것을 직접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예제로 필렛까지 배워서 첫 번째 예제로 블록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피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입 피처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움직일 궤도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경로와 프로파일을 그려주고 나서 피처의 수입 보스 베이스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 선택한 프로파일이 이 경로를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볼 건 용수철로 우리가 이 나선형 곡선을 그린 후에 나선형 곡선의 끝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프로파일로 설정을 해주면 이 원이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용수철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나선형 곡선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선형 곡선을 그리려면 먼저 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원을 기반으로 곡선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 파트 다시 여시고 스케치에 들어가서 윗면을 선택을 하시고 원을 클릭을 합니다. 원을 클릭을 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스케치를 해주시고 반경이 7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원이 그려졌고, 이것을 나선형 곡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피처에 가셔서 나선형 곡선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왼쪽 창을 통해서 약간 세부적인 설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일정 피치를 하시고
센티미터로 설정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단위가 여기 보시면 센티미터로 설정이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5mm로 하셔도 되고 어쨌든 단위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5로 지정을 하시면 이게 한 바퀴 회전할 때 돌 때 높이가 5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6바퀴를 돌렸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회전시키면 되고 시작 각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회전시킬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설정 마치고 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선형 곡선이 그려집니다. 나선형 곡선이 그려지면 이제 우리가 이 끝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야 되는데 원을 그리려면 평면이 기반으로 할 평면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3조 형상 기준면을 들어가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준면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통해서 평면을 생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들 이 평면은 이 끝점을 포함을 하고 이 나선형 곡선에 직교하는 접하는 그러한 평면입니다. 따라서 제1참조로 먼저 이 나선형 곡선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이 끝점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끝점을 이 모서리에 이 나선형 곡선의 끝점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 점이 눌러주시면 점이라는 뜻인데 이 조건 중에 일치라는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나선형 곡선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평면도 새로 만들어져서 이 위에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스케치한 방법은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스케치에 들어가서 이 평면을 기반으로 한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위에 일단은 아무런 곳에나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원을 그려주고 지름이 2가 되도록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 원의 중심이 이 나선형 곡선의 끝점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속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설정이 뜨고 여기에 구속 조건에 고정을 눌러주고 이 X좌표, Y좌표를 0,0으로 해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새로운 평면을 만들 때 그 점을 일치시키는 평면을 만들었는데 그럼으로써 이 끝점이 원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원을 원점에 위치시키면 당연히 자동으로 중점이 이 끝점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하시고 0,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나선형 곡선의 끝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피처에 가서 스윕 보스 베이스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프로파일로 설정한 게 원이 되겠죠? 이 원을 클릭을 하고 경로로는 우리가 만든 나선형 곡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용수철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려진 원이 이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형성이 됐고 그 결과 용수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블록을 만들어 보면서 얇은 피처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 용수철에도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스윕 보스 베이스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 체크 부분에 얇은 피처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 3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아까는 이 용수철이 꽉 차여 있었는데 내부가 다음과 같이 아래가 그 안쪽이 비어 있어서 이 두께가 3인 그런 용수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피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용수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웠고 우리가 이것을 이 스윕 보스 베이스를 통해 응용할 수 있는 게 병이 있습니다. 또는 클립도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클립이 이제 철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클립의 모양을 스케치를 하고 나서 이 면에 이 클립의 스케치한 부분의 끝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수직 방향으로 이제 그려주면 이 원이 경로를 따라서 스윕 보스 베이스 하게 되면 새로운 클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또 다른 건 이제 병이 있겠는데, 유리병 같이 한 원이나 직사각형을 그려주고 그 중심을 지나는 수직선을 그려주고 나서 이 수직선을 경로로 설정을 하고 원을 프로파일로 해주면 이 높이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병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안내곡선을 안 썼는데, 여기 잘 보시면 안내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그 프로파일이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어떤 우리가 설정한 안내곡선을 고려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을 만들 때 그 올록볼록한 면을 가진 병을 만들고 싶다면 안내곡선으로 우리가 임의로 그린 곡선을 체크를 해주면 밑면이 그 제tuk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 안내곡선을 따라서 약간의 유선형 곡선 같은 것을 가지는 그러한 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두 번째 예제 해봤고, 3D 모델링을 2D에서 3D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배운 후에 두 번째 예제로 스윗보스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아까 돌출만 배웠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3D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로 어셈블리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어셈블리라는 게 아까 그 두 개의 파트를 만든 다음에 이 두 개의 파트를 조립을 하는 기능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 볼 것은 타이어는 이제 휠과 바퀴 부분이 있는데, 휠과 바퀴를 모두 만든 다음에 이것을 메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파트를 하나에 조립을 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먼저 다음과 같이 고무 부분, 타이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조금 적응이 되셨을 거예요. 먼저 새 파트 여시고 스케치 누르신 다음에 정면 해도 되고 우측면 해도 되고, 어쨌든 그 면을 기반으로 할 면을 선택하시고 먼저 원을 그려줍니다. 지름이 18인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운 피처 돌출 베이스에서 얇은 피처를 체크를 하시고 두께가 5mm가 되게 높이는 15mm가 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쪽이 빈 타이어를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타이어 같게 여기 피처에 가서 필렛을 눌러주시고 이 바깥쪽 모서리 두 개를 클릭을 하고 나서 반경이 3mm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타이어 같은 모양이 형성이 되고, 이 안쪽에도 똑같이 필렛을 주기 위해서 안쪽 모서리 두 개를 클릭을 하고 1mm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배운 쉘을 이용하겠습니다. 휠이 들어가려면 여기 안쪽이 비어 있어야 되니까 쉘에 들어가서 이 안쪽 면을 클릭을 해주고 두께는 2가 되도록 하면 이 모두 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 타이어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무늬를 넣어서 실제 타이어가 같도록 이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늬를 크게 3가지를 넣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쪽 면에 번개 모양 무늬를 넣을 거고, 이쪽에는 그냥 줄무늬 모양의 무늬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도 무늬를 넣겠습니다. 따라서 무늬를 넣으려면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를 하려면 기반으로 하는 평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를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피처에 참조 영상에 들어가서 기준면에 누른 다음에 이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일치를 눌러주면 이 모서리를 포함하는 평면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개의 참조를 통해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평면은 이 모서리만 통과하면 유일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제1 참조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소 변환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쓸 건데 이 모서리를 클릭을 하고 요소 변환을 눌러주면 이게 그 다른 평면에 있어도 요소 변환을 통해서 내가 수정할 모델링한 평면으로 가져와 주기 때문에 약간 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평면에 없지만 요소 변환을 통해서 내가 수정할 평면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 모서리를 클릭해서 요소 변환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평면 위에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컷 돌출을 사용해서 무늬를 파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돌출 보스벳을 이용해서 무늬를 새로 무늬를 하기가 아니라 평면을 만들었었는데 컷 돌출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없애서 무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처에 가서 컷 돌출을 클릭을 하고 우리가 방금 스케치한 이 요소 변환한 부분을 0.5mm만큼 그 컷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세히 보시면 이 모서리를 따라서 0.5 깊이만큼 파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무늬를 가운데 또 바깥쪽 다른 모서리에 그대로 넣기 위해서 똑같이 피처에 가서 참조 영상 평면에 가서 우리가 방금 아까 가장 최근에 만든 평면으로부터 4.5만큼 오프셋 시켜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클릭하시고 오프셋 하려면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되는데 클릭해주고 4.5만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평면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이 모서리를 또 따오기 위해서 아까 요소 변환 클릭하시고 이 모서리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방금 만든 평면 위에서도 이 모서리를 따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면 우리가 방금 이 평면을 오프셋 시켜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고 그 평면 위에 스케치에서 이 기반으로 하겠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평면에서 스케치를 할 때 이 모서리를 따오기 위해서 요소 변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모서리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피처에 가서 컷 돌출 얇게를 눌러주면 0.5 파라미터를 주면 이 가운데 무늬도 파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모서리도 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가운데 있는 모서리를 기준으로 대칭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2D에서 대칭을 배웠는데 3D에도 똑같은 대칭이 있습니다. 피처에 들어가신 다음에 대칭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을 텐데 그거를 눌러주시고 대칭 복사할 평면을 맨 가운데 평면, 가장 최근에 만든 평면 선택해 주시고 복사할 피처는 이 두 개, 우리가 아까 요소 변환하고 컷 돌출시킨 이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무늬가 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무늬는 다 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무늬로 번개 모양 무늬를 팔 건데 번개 모양이 그냥 번개 모양 하는 방법은 먼저 스케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윗면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오프셋을 해서 14만큼 떨어뜨리면 이 타이어에 딱 접하는 새로운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윗면이 잘 체크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쪽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형성된 피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윗면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평면 위에 스케치를 할 건데 저는 이제 번개 모양 스케치를 했어요. 번개 모양 말고 여러분이 다른 무늬를 넣고 싶으면 그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까 말한 대로 보조선을 전 그려줬어요. 보조선을 선 그려서 체크해 주시고 쭉 그어준 다음에 그 번개 모양을 이 두 번째 이 주황색 모서리 위에서 그리기 위해서 이 갖다 대면 다음과 같이 주황색으로 점이 뜰 텐데 그 위에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아마 마우스를 직각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스냅 기능이 뜰 거예요. 그래서 직각으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번개 모양 무늬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입체로 하려면 당연히 패곡선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걸 패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리기보다는 오프셋을 이용할 거예요. 오프셋을 해서 0.5만큼 체인이라는 게 여러 개가 체인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0.5만큼 파라미터를 주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고, 이게 우리가 패곡선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방금 점을 이 윗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 평면까지, 이 모서리까지, 이 선까지 그 연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선도 조금 드래그해서 이 점을 옮기면 조금 길이가 줄어들어서 이 모서리 위에, 이 선 위에 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위에 선 긋고 아래에 선 그어주면 다음과 같이 패곡선으로 형성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컷돌출을 시키면 Z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이동하면서 이제 번개 무늬가 새겨질 텐데, 번개 무늬가 새겨지면 되는데,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이쪽에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 다시 그리기 귀찮으니까 복사를 이용할 건데, 우리가 아까 수평 보조선을 기준으로 하는 대칭 복사를 해주시면, 여기 스케치 요소 대칭 복사,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될 텐데, 좀 더 예쁘게 하려면 이 방향이 같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한번 대칭 복사 시킨 것을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한 번 더 대칭시켜주면 모양이 같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수직으로 그냥 보조선 하나 그냥 임의로 그려주고, 이 가장 끝점 두 개를 클릭했더니 3.12mm가 나왔어요. 이거를 2로 나눈 다음에 이 바깥점 한 점과 이 수직 보조선 사이의 간격을 3.12 나누기 2로 해주면 이 두 끝점의 중선이 되고, 이 중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방금 만든 번개 모양을 대칭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모양이 얼추 비슷한, 방향이 비슷한 그러한 번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개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무늬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을 돌출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피처에 돌출 컷을 가신 다음에 얼마만큼 없앨지 0.5만큼 없애고, 우리가 방금 두 개 패곡선 번개 모양을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훨씬 타이어 같죠? 우리가 돌출 3번 해서 이렇게 동그란 무늬들 넣어줬고, 번개 모양으로 이 면들에도 넣어줬습니다. 이제 이것을 360도 회전시켜서 모든 각도로 이제 있게 할 건데, 그러려면 이제 회전시키려면 기준축이 필요합니다. 기준축 생성하는 방법은 아까 피처의 참조 영상 가시면 기준면이 있었는데, 그 아래 기준축도 있어요. 기준축 선택하시고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 원통면 체크하신 다음에 이 원통면을 클릭을 해주면 이 면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처에 가신 다음에 선형 패턴, 여기 화살표 누르면 원형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턴을 누르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돌릴 것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기준축 눌러주시면 되고, 이 기준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출시킨 것을 24개만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24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타이어가 형성이 되고, 타이어 무늬가 형성이 돼서 훨씬 예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에도 이 안쪽에도 줄무늬 무늬를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타이어 모양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필렛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면들은 둥글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반경이 3mm인 필렛을 써서 지금 이 모서리는 지금 3mm만큼 이제
곡률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쓴 돌출 컷을 사용하게 되면 깊이가 일정하게 파질 텐데 지금 이 면은 곡면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회전 컷을 이용해서 무늬를 파보겠습니다. 회전 컷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스케치를 해서 어떤 부분을 회전시킬지 지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치를 누르시고 이 바깥쪽 우리가 아까 3mm 필렛을 준 바깥 모서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를 하실 텐데 먼저 이 기존 축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떠서 이 바깥에서 두 번째 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려주면 우리가 아까 필렛을 3mm 넣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깥쪽 모서리와 접하는 그러한 원이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름의 6인 원을 그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줄무늬를 판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저는 0.4, 0.5 이렇게 부여를 해줬는데 제가 이제 실습해서 가르쳐 보니까 이 직사각형이 너무 내부에 위치하게 되면 이게 90도 회전을 해서 무늬가 파져도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직사각형을 크게 그려주셔야 실패하지 않고 회전 컷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보다는 직사각형을 좀 더 크게 그려주셔서 회전 컷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원의 수직 지름을 기준으로 90도 돌려주면 줄무늬 무늬가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직선 해가지고 그려주신 다음에 피처 회전 컷이 있을 거예요. 회전 컷 누르신 다음에 회전 축은 우리가 방금 스케치한 지름, 수직 지름 그리고 90도 만큼 회전시키고 선택 프로파일은 이 직사각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영역 잘 보시면 아마 이 원 때문에 이 영역이 두 개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체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무늬가 형성이 됩니다. 줄무늬 무늬가 형성이 되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원형 패턴 아까 우리가 이 번개 모양을 원형 패턴 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피처 선형 패턴 화살표 아래 원형 패턴 누르신 다음에 기존 축은 우리가 똑같이 아까 원토형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 축 누르시고 우리가 방금 만든 컷 회전을 24개 똑같이 24개 입력해주면 다음과 같이 무늬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쪽 면에 대해서만 만들었으니까 아마 우측면을 기준으로 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 우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똑같이 대칭 복사했을 때 이용했던 이 가운데 면을 지나는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형 패턴을 대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무늬가 모두 파진 타이어를 완성시킬 수 있고 우리가 아마 무늬를 파면서 이 원을 스케치를 했는데 이 원이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원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원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숨기기 이런 눈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원이 사라져서 깔끔하게 보여지고 또 우리가 만든 이 평면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 눈 숨기기 버튼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타이어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타이어 스케치하고 모델링 완료했고 이제 그 안쪽에 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휠은 이렇게 생겼고 우리는 이걸 회전 보스 베이스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출 보스 베이스는 어떠한 2차원 면을 만들고 그거를 돌출을 시켜서 새로운 3D로 만들었다면 회전 보스 베이스는 이렇게 기존 축을 그리고 기존 축으로 360도
돌 부분을 스케치한 다음에 360도 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해볼 건데, 파일 가서 새 파트 여신 다음에 보조선 체크하시고 이렇게 수평 수직 보조선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여기에 가면 곡선이 있을 거예요. 이 곡선을 누르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클릭을 하면 이쪽 두 점을 지나는 곡선이 생성되고, 나머지 이 수직 보조선 위에 한 점을 클릭을 하면 다시 이쪽에서도 곡선이 형성이 돼서 동그란 호는 아니지만 이러한 곡선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오프셋을 통해서 1mm만큼 해주면 두 개의 선이 형성이 되고,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이 점을 이동시키면 연장되거나 줄여지는데, 다른 방법으로 여기 구석 조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클릭을 하시고 수직을 눌러주시면 이 보조선 위에 모두 위치하게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두 점을 클릭을 하시고 수평을 눌러주시면 같은 높이의 점이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선을 두 부분 그어주면 이렇게 패곡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수치를 부여해서 보완을 할 건데, 이 두 점 클릭해서 2.5 진행형치수 부여해주고, 아까 우리가 곡선 만들면서 형성한 중간점과 수평 보조선으로부터 5만큼 떨어지게 부여해주시고, 이제 이 기준축으로 360도 돌릴 이 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직선으로 이 선들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1 부여해주고 2 부여해주고 이 길이는 5.5 이렇게 다음과 같이 수치를 부여해준 다음에 좀 더 부드러운 부분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스케치 부분에 필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선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선도 선택을 하고 필렛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어떤 반경을 가질지 고를 수 있어서, 우리가 0.9mm로 해주면 이 두 개의 직선 부분이 곡선으로 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미리 보기로 이렇게 노란색 선이 형성이 될 거고, 이제 이거를 이 수직 보조선을 기준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대칭 복사.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패곡선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나아지게 되는데, 이 선 때문에 패곡선이 안 되니까 이 선을 클릭을 해서 지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바퀴가 되는 안쪽 휠에 회전시킬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피처 회전 보스 베이스에 가신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회전축 지정해 주시고 360도만큼 우리가 방금 스케치한 영역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휠이 모두 완성이 되고, 우리가 휠을 조금 더 다듬어서 좀 더 바퀴 같은 모양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 면을 클릭을 해줘서 이렇게 주황색 보이죠? 이쪽 면을 클릭을 해서 스케치를 눌러서 이쪽 평면을 기반으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을 채울 거라서 이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아까 요소 변환을 배웠잖아요. 요소 변환 눌러주면 이게 모서리를 따오게 돼서 이쪽 평면에서 이거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평면에서 우리가 스케치를 할 건데, 이 두 개의 모서리는 이쪽 평면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모서리를 요소 변환을 통해서 따와가지고 똑같이 복사를 해와서 이 평면 위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써온 피처 돌출 보스 베이스에 간 다음에 이 영역을 높이가 12mm가 되도록 돌출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방향이 다르시면 화살표를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제 돌출이 됐고, 이제 똑같이 이쪽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면을 누른 다음에 스케치 기반으로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이 모서리를 요소 변환을 통해서 따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피처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에 가신 다음에 1mm만큼 돌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아니 왼쪽 오른쪽 모두 파진 좀 더 바퀴 같은 그러한 모양이 설계가 됩니다. 이제 바퀴에도 우리가 무늬라기보다는 돌출 컷을 써서, 왜냐면 바퀴가 보통 프로펠러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공간에 빈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빈 무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무늬를 넣기 위해서 이쪽 평면을 눌러서 스케치를 다시 해줍니다. 스케치 평면을 누르시고 이렇게 수직으로 선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으로 중심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스냅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원의 호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려주시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 두 끝점을 4.5만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정해주고, 이제 우리가 폐곡선 당연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곡선을 닫아주기 위해서 여기 호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유형이 있을 텐데, 중심과 나머지 호의 두 점을 눌러주시면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원의 이 가장 가운데 중심 눌러주시고 이 두 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호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보시면 2에서 3, 즉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를 이쪽 누르고 이쪽 누르고 이쪽 눌러주면 이렇게 두 개의 호가 형성이 돼서 이 폐곡선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거를 피처에 가서 돌출 컷을 눌러주고, 여기 보면 우린 지금까지 파라미터로 얼마만큼 돌출시킬지 정했는데 여기에 관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통을 하고 스케치 영역을 해주시면 이렇게 뻥 뚫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끝까지 뻥 뚫립니다. 그래서 뻥 뚫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똑같이 복습합니다. 피처에 가서 원형 패턴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방향을 이 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6개를 이제 회전시켜서 똑같이 6개를 패턴을 써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 부분이 모두 관통돼서 좀 더 바퀴 같은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렛을 줘서 공류를 부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서리에 1mm 반경을 주고, 그러니까 이 바깥쪽 모서리에 1mm만큼 반경을 주면 다음과 같이 바퀴가 완성이 되고, 이제 휠과 타이어 모두 완성하셨으니까 이걸 이제 새 문서 들어가신 다음에 어셈블리라는 것을 눌러보겠습니다. 어셈블리 누르면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두 개의 파트를 불러올 수 있고, 불러와서 이 화면에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놓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배치가 됩니다. 이제 이 두 개의 파트를 이제 메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립을 하겠습니다. 메이트란 어떤 면을 일치시키고 어떤 면을 평행을 시키고 동등을 써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등의 조건을 부여해서 이게 유일한 방법으로 조립이 되도록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따라서 여기 어셈블리 누르시고 메이트라는 기능이 있을 텐데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서 먼저 이 휠의 이 면과 이 타이어의 번개 모양 무늬를 두 개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평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두 개의 그 면의 방향이 달랐는데 평행을 통해서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평행이 됐으니까 이제 똑같이 이쪽 면과 타이어 면을 클릭을 하시고 동심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원통면의 중심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조건으로 이제 거리를 주시면 되는데, 맨 아래에 이 아이콘을 눌러주면 이제 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이 바깥쪽 모서리, 이 바깥쪽 면과 이 휠의 바깥쪽 면을 클릭을 하시고 2가 되도록 깊이 거리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동이 돼가지고 딱 이 안에 조립될 수 있도록 움직여져서 타이어가 완성이 됐고, 이제 타이어 고무 부분이랑 안에 휠 부분이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조립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두 개의 파트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색깔, 컬러라는 게 있어서 표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고무라는 부분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광택 고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고무를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이 타이어 부분에 놓게 되면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할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타이어 파트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파트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타이어 부분에 검정색 고무로 재질이 바뀌게 되고, 그럼으로써 안쪽에 있는 휠과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여기에 있는 다양한 재질들을 선택하셔서 그 컬러 표현을 부여해가지고 좀 더 모델링 할 때 색깔이나 재질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셈블리를 통해서 두 개의 파트를 어떻게 조립할 수 있는지 배워봤는데, 이렇게 세 개의 예제를 통해서 솔리드웍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D 솔리드웍스를 2D 오토캐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도면 작성은 새 문서 들어가신 다음에 도면을 클릭을 하시면 먼저 시트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A2 사이즈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서를 도면으로 작성할지를 이 파일 문서 열기에서 하면 되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블록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열면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드래그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로 놓게 되면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델 뷰가 뜨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위쪽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면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아래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오른쪽 또는 등각 보기로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투상도를 작성을 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을 모두 어디서 바라볼지에 대한 도면을 다 배치하셨으면 적당하게 크기 조절하신 다음에 여기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2D 오토캐드는 DWG라는 파일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자를 설정해 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오토캐드에서 파일을 열 때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오토캐드에서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따라서 솔리드웍스에서 레이어 매핑을 오토캐드로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기 옵션에 누르게 되고, 옵션을 누르면 여기 시스템 옵션에서 파일 형식 DWG 그대로 하시고 여기 솔리드웍스를 매핑할지를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이라는 체크를 하게 되면 맵 파일을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맵 파일이 없다면 이제 새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레이어 정의, 맵 요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레이어 정의는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한 외형선, 치수선, 수문선, 해칭선 등등의 그 선들을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바꿀지를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색깔 정하시고 선 유형, 점선, 직선 이런 것을 정하시고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여기에 가서 똑같이 이걸 오토캐드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설정을 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여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는 오토캐드에서 어떤 이름으로 레이어를 설정할지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솔리드웍스 요소들을 오토캐드 요소로 이러한 색깔과 유형을 가지는 레이어로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나중에도 계속 쓰고 싶으면 여기 맵 파일 저장하기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인을 완료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아까는 모두 흰색이어서 레이어가 하나로 유일했는데 이렇게 레이어 매핑을 통해서 저장을 하시면 오토캐드로 이제 불러왔을 때 다음과 같이 치수선은 빨간색, 이렇게 다른 외형선 하얀색 이렇게 변환해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그 오토캐드 도면으로 변환하는 걸 마지막으로 해서 솔리드웍스로 2D 스케치하고 모델링, 우리가 요약하면 돌출시키기 위해서 스윕 보스 베이스 아니면 돌출 보스 베이스, 회전 보스 베이스 있었고 이것을 컷 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회전 컷, 돌출 컷 등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필렛이나 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좀 더 특수한 형상으로 만들어 보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여러 모델링을 연습을 여러 개 해보시면 점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고 시간도 단축되고 실력도 향상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토캐드까지 도면 어떻게 쓰는지 배워서 이러한 목차를 가지고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모델링 세미나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